제 얼굴 어떡하실 건데요?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라고요. 저는 안전하게 최선의 경과를 위해 수술했습니다. 주희야, 아, 지지배야, 빨리 좀 다녀라. 미안. 오늘 운동 끝나고 술 먹지 말자. 알았다. 저러고 한잔하죠. 제일 안 지켜지는 약속이죠. 주희야, 근데 니 안 답답하나?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아, 나도 성형수술할까? 성형수술? 응. 눈도 작고 코도 낮고. 진짜 컴플렉스다. 나도 코 좀 높여야 되는데 어디 괜찮은 병원 있나? 외모 콤플렉스가 있네요. 저 눈이랑 코가 좀 컴플렉스라서요. 눈은 좀 키우고 코도 좀 높이고 그러고 싶은데. 눈은 앞을 좀 트이고 코는 너무 높이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콧망울은 이 연예인처럼 해주세요. 네. 환자분, 코는 붓기가 서서히 빠지니까 일주일 정도면 사회생활이 가능하고요. 작은 붓기가 빠지는 데는 한 2, 3주 정도 걸립니다. 물론 환자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조심 좀 하시고요. 네. 자, 또 경과를 봅시다. 큰 수술 하셨네요. 왜 이리 붓기가 안 빠지는 것 같나? 콧망울도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손예진 같은 콧망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아니, 제가 원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요? 코도 별로 안 오똑하고 콧망울도 그렇고 눈은 붓기도 안 빠지는 것 같고. 붓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빠질 수 있습니다. 코를 너무 높이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녹음을 하고 있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안 달라질 거면 그 비싼 돈 주고 수술을 왜 합니까? 환자분, 사람마다 이목구비가 다 다르고 원하시는 모델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럼 수술을 왜 합니까? 아니, 됐고 모르겠고 그 수술비랑 전액 환불해 주세요. 아니,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환불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완전 사기 아니가? 뭐 별로 실력도 없는 것 같구만.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액 환불은 안 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술을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 걸 인정하시네요? 됐고, 다 필요 없고 이 얼굴 다시 돌려놓을 수도 없으니까 전액 환불해 주시라고요. 뭔 돌팔이었네. 뭐 돌팔이?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병도 아니고 거기에 화장하면 예쁘겠네요. 수술 잘 됐으니까 평생 그렇게 사세요. 전액 환불 못 해주겠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막말이 오고 하는데요. 아 참. 네, 일단 이게 크든 작든 성형수술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실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해서 저희가 살짝 끊어봤습니다. 일단은 환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의사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네, 드라마 상황으로 봐서는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 왜 그렇습니까? 네, 단순히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손해배상 불법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의사의 불법 행위가 있고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오주희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오주희 씨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 사안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사에게는 불법 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불법 행위라는 게 딱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좀 예를 좀 들어주실까요? 예, 담당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 수술이라든지 불법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 그리고 주의 의무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수술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항목들은 누가 봐도 법에 저촉되는 항목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사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화면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왜 이래 환자가 없지? 최 팀장님 좀 진료실로 오라 해주세요. 원장님 부르셨어요? 요즘 환자가 너무 없네요. 원장님, 사실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여기 녹음 증거도 다 있고 다른 환자가 병원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다. 보복을 한 거네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 그 오주의 환자 아니에요? 원장님, 이게 여기 카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저희 병원 비방글을 올리고 저희 병원 후기 글에는 악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환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환자 이거 안 되겠네. 최 팀장님 여기 카페 매니저들하고 접촉해서 오주희 씨가 쓴 걸 다 내려달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 원장님, 네, 다 내리라 했습니까? 그게 회원글이라 임의로 내릴 순 없고 명예훼손이라는 게 인정돼야 내려줄 수 있다 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진짜.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로 고소합시다. 네, 앞서 보신 화면에서는 이제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했고 2차전 시작이네요. 오주희 씨가 수술 불만 후기를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환불을 해주지 않자 오주희 씨가 인터넷 카페 등에 녹음한 파일과 함께 불만 후기를 올리게 되는데 네. 그리고 희석 씨 병원의 후기가 올라올 때마다 악성 댓글까지 지속적으로 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희석 씨가 손님이 갑자기 없어지자 이유를 알아봤더니 오주희 씨의 이 불만 후기와 댓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 카페 매니저들에게 글을 좀 내려달라 했더니 명예훼손이 인정이 돼야 글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고 예. 결국 희석 씨는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맞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환자 한 명 한 명의 후기가 곧 수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데 오주희 씨가 일단 진료실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면서 후기를 썼거든요.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는 그 녹음한 거를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법에 저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게 상대방은 녹음 사실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흔히 대수롭지 않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잡기 위해 또는 자기 자신을 왕따시키고 구조조정하기 위한 회사 팀원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로 벌금형이 없는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그 형도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기를 설치를 해서 녹음을 하는 거는 불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인 희석 씨가 오주희 씨가 올린 후기 글로 명예가 훼손된다. 그래서 고소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거는 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큰 쟁점입니다. 네. 사례를 조금 더 조사해 봤는데요. 오주희 씨가 올린 비방글에 가장된 표현이 있긴 하더라도 방금처럼 의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같이 올렸고 거기에 의사 희석 씨가 흥분해서 실제로 평생 그렇게 살아라, 화장하고 다녀라 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니까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는 거네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그 글을 쓴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타인에 대한 비방이 목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게 비방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비방의 목적인지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글의 공표가 이루어지는 상대방의 범위, 글의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와 예. 공공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를 서로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훼손되는 이익과 네. 명예로 인해서 명예훼손되는 이익과 공공의 이익 둘 중 비교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오주희 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오주희 씨의 게시글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주희 씨는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이 의사와 관련된 모든 게시글에 다 직접 찾아 들어가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작심을 한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 만족도가 다른데 예. 오주희 씨가 자신의 성형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게시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보다 의사 희석 씨가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녹음된 내용도 있고 이 사실을 딱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오주희 씨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예. 때문에 충분히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질 수 있고 예.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에게 악성 댓글을 달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심각하죠. 예,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그 댓글러들을 상대로 해서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 악성 댓글 이 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다라는 게 왜 그런 겁니까?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 전파 가능성, 파급력을 고려한 것인데요. 악성 댓글도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럼 의사 희석 씨가 오주희 씨의 게시글로 인해서 환자가 좀 줄어들자 명예훼손뿐만이 아니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좀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지 여부가 그 구성 요건으로 하는데 드라마 속 사례에서 보면 방금 오주희 씨가 올린 게시글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줄었지만 게시글 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업무방해죄 사실 저희가 그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죠?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거든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태양이 있는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네. 그 위계는 상대방을 차고 부지를 이용하여 기망 혹은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차고에 빠뜨리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허위로 음식 배달을 계속 시켜가지고 음식 배달을 나가면 실제로 시킨 적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 허위로 음식 배달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력에 의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업장에서 사람 의사의 자유를 제압케 하는 행동으로 타인의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계는 착각에 빠뜨리는 거고 위력은 폭력을 행사하는 예, 맞습니다. 이걸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에서 환자 오주희 씨와 의사 남희석 씨에게 어떤 해결책 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 오주희 씨의 경우 의사의 불법 행위를 입증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자신이 실제로 든 수술비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남희석 씨의 경우 환자 오주희 씨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병원 비방 게시글의 삭제 요청을 하여 더 이상 영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경우와 같이 환자, 의사 모두 시간과 비용까지 들여가며 힘든 공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여
게시글을 내리고 뭐 일부라도 환불을 한다든지 이렇게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